오늘은 21세기 행복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난번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또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돈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동안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구에 보면 연소득이 7만 5천 불, 우리를 따지면 연소득 한 이제 9천만 원 정도 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그거보다 적거나 많으면은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였는데 최근 연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행복률이 높다. 그런데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연구들이.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구도 돈이 행복할까? 돈이 행복을 만들어 줬을까? 이 연구인데 이번 연구는 다른 거는 7만 5천 달러 한 가정이 1년 소득이 7만 5천 달러가 가장 행복하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봉급 생활자들, 평범한 봉급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100만 잔자라고 그러죠. 몇십억, 몇백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뭐 천만장자가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한국에도 이미 조 단위로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지금 몇십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버드 팀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150만 불이니까 17억 원에서부터 186억 원 이렇게 나누고요. 또 그 이상 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통 백만장자라고 부르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보통 뭐 몇십억 재산가들 많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뭐 40억, 50억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처럼 부동산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로 미국 사람들의 자산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8, 90%가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고 미국 사람들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부자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구팀은 이 백만장자들, 이게 13억 원, 백만장자면 한국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죠. 이 이상의 그룹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9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그리고 37억 원에서 99억 원까지, 그리고 100억 원에서 186억 원, 그리고 186억 원 이상 이 그룹을 나눴는데 이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37억 원에서 99억 원,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그룹이죠. 는 19억 원에서 36억 그룹, 그리고 그 밑에 그룹이나 거의 그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이 행복감에서는. 그런데 100억 원에서 186억 원, 이 그룹이 행복 조사도에서는 제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86억 원을 넘어간 더 부자 그룹은 제일 낮은 19억 원에서 36억 원 그룹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평범한 봉급생활자 중에 연평균 소득이 7만 5천 달러가 제일 행복감이 높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백만장자들도 100억 원에서 186억 원 그룹이 행복 만족도가 제일 높고 그 밑에 그룹이나 그 위에 그룹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적당히 부자일수록 더 행복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연구죠. 근데 오늘 이제 이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 있는 중요한 사항은 이 연구팀이 이렇게 돈만 갖고 얼마의 돈을 갖고 있냐, 이 재산만 갖고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재산, 그 돈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해서 본인들이 얻은 그룹과 아니면 어디서 불로소득을 하거나 어디서 부모한테 물려받았거나 이런 그룹으로 나눈 거죠. 나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재산을 물려받거나 불로소득으로 행전을 얻은 사람보다 몇 배 행복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주위에서 여러분을 봤거든요. 젊어서부터 부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를 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식당을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그래서 휴가도 못 가고 쉴도 없이 평생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해서 자식들을 대학은 물론 박사학위까지,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노부부는 이제 늙어서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즐기지 못하고 돈을 벌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만 쓴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서 박사까지 따왔는데 별로 활동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서도 부모가 만들어 놓은 돈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 부부들은 자식 고생만 해서 자식들만 좋은 일을 시켰다. 자식들만 좋은 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질문합니다. 과연 그 자식과 이 부모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 한 번도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 부모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인생에서 성취감을 맛본 겁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냐고 휴가도 못 가고 휴일도 제대로 못 놀았지만 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 부부는 자기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식을 박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시켰다. 이런 정말 큰 행복감을 맛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부모 덕에 편하게 공부를 했지만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들 노력으로 돈을 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못 벌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식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 동양 사람들은 이 농경사의 중심의 사회는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 보면은 아직도요, 4세대까지 자식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이유, 또 부자가 더 많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거의 90%는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금 대학 들어오는 자식들은, 제가 살펴봤을 때 지금 대학 들어온, 그 청년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이 그 자식들 편하게 살기 위해 하겠다고 물려줘봐야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편하게 물려받아서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데 주위에서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길게 인생을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우리가 얼마큼 물려줘야 우리 자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까?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다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그때
농담을 많이 하죠. 셔터맨이라고 제일 부럽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약사나 이런 고소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는 남자들이죠.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약사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제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약국 가서 아침에 열어주고 셔터를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놀다가 부인이 번 돈으로 놀다가 또 저녁에 가서 셔터만 닫아주고 그래서 제일 부럽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살아보니까요. 과연 그런 친구들이 행복할까? 대개 그런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나중에 폐인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젊었을 때는 좋죠. 일을 안 해도 부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 갖고 먹고 사니까 편한데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니까 거기서 뭐 임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어디 고위직에 올라가고 자기 성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성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뭘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계속 뭔가 무기력에 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셔터맨의 비극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그때 제일 인기 좋았던 약사를 따졌을 때 약사가 혼자 일을 해서는 그 정도 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부가 다 같이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셔터맨의 비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일을 해야 행복한 거죠. 물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연구를 했지만 정확한 답은 없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일하게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얘기했을 때 잘은 모르겠는데 할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돈이 많으면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이 120살까지 할 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하버드대 연구팀들이 백만장자들은 어떤 행복에 대해서 어떨까를 연구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한테 무조건 편하게 살라고 자산을 물려주고 또 부를 더 축적해서 물려주고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